공과 방망이 대신 펜을 든 기자들의 날카로운 시선, 유쾌한 입담으로 지역사회 이슈를 던진다. 시사 토크 견제구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두 분 잘 지냈어요? 저는 정말 정신없는 한 달을 보냈던 것 같아요. 네. 기획 기사도 있고 또 뭐 캠페인 이제 영상 촬영도 있었고요. 그래서 눈코 뜰 새 없이 정말 바쁜 한 달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제가 분명히 지난 녹화 때 네. 다이어트를 중간에 안 한다고 하지 않았나요? 기억이 없어요. 네, 하긴 한 것 같은데. 아 그래요? 근데 제가 분명히 녹화 때 제가 안 한다고 한 것 같은데 네. 중간 점검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으셔가지고 운동도 지금 꾸준히 열심히 하고 있고요. 또 얼마 전에는 그 친한 기자들끼리 백석동 식당을 갔었어요. 근데 거기 사장님이 이 채널을 보시더라고요. 이제 근데 그 사장님께서 방송에서는 덩치가 그렇게 안 커 보이는데 실제로 보니까 등치가 엄청나시네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엄청나대요? 네, 진짜 엄청나대요. 그래서 살 빼야겠구나. 네. 지난번 방송에 제가 이제 사랑꾼이라고 이제 자막이 자막이 나갔었죠, 예. 나갔는데요. 저희 아내가 그걸 보고 도대체 밖에서 무슨 거짓말을 그렇게 하고 다니느냐. 뭐 그러면서 이제 강력하게 우리 견제구 채널에 이 사실과 다른 일이다. 사실과 다른 여러 가지 상황이 있다. 그러면서 이제 댓글을 올리겠다고 이렇게 화를 내는 바람에 이제 그거 좀 달래느라. 사실과 많이 달라요? 아니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있었던 사실만을 이야기를 하는데 네. 제 아내가 이제 받아들이기가 좀 뭔가 힘든 것 같아요. 그럼 와이프 얘기가 맞아요. 김 기자보다는 와이프 얘기를 제가 더 신뢰하기 때문에 녹화 들어오기 전에 얘기를 잠깐 들었는데 드디어 장모님이 옷을 지금 입고 있는 옷을 네. 사주셨다고. 뿜뿜. 박수를 한번 쳐주세요. 아니요. 고맙습니다, 장모님. 그나저나 이제 한여름이잖아요. 휴가 계획을 지금 짜고 있는데 일정은 정했는데 어디 갈까는 아직 애들 방학도 있고 그래서 어디 갈까는 정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두 분한테 조언 좀 구하려고. 제 고향이긴 한데요. 네. 이제 인천에 있는 강화도, 특히 우리 송 기자처럼 이 자녀가 이제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자녀들이 있는 부모님들은 이제 강화도라는 곳 자체가 이제 각 시대별로 그 우리나라 이제 선사 시대부터 구한말까지 모든 유적지가 각 시대별로 다 있어요. 네. 그걸 이제 돌아다니면서 이제 부모님이 아이에게 좀 이야기해 주시는 것도 좋고, 그다음에 이제 세계 5대 갯벌 중에 하나거든요. 강화에 있는 갯벌이. 그래서 거기 가서 이제 아이들 좀 자유롭게 좀 놀 수 있게 해주면 뭐 자연 환경이라든가 역사 문화적인 뭐 이런 것들이 좀 아주 알차게 잘 볼 수 있는 그런 휴가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5월에 그 이번 5월? 네, 네. 이번 5월에 청산도를 다녔어요. 청산도 다 어딘지 아시죠? 어디 있어요? 어딘가요? 전라남도 완도. 완도군인가요? 네. 완도군. 완도. 예. 제일 끝. 엄청나게 먼 곳. 차로 한 4시간 정도 가면은 그 완도가 나오고요. 거기서 배를 한 50분 타고 들어가면 청산도가 나와요. 거기가 좀 멀긴 해도 좀 마음이 되게 힐링되는, 안정이 되고 편안해지는 그런 걸 느꼈거든요. 그래서 좀 청산도를 추천을 해드리고요. 네. 그리고 제가 이제 올라오면서 다시 전화오면서 이제 와이프하고 좀 계획을 짜봤던 게 그 국내 지도 있죠, 전도. 네. 빈칸으로 돼 있는 그거를 사서 거기에 이제 우리가 갔던 여행지마다 색칠을 하자. 그렇게 해서 10년 안에 우리 국내 여행은 모두 마치자. 이런 계획을 짜봤습니다. 사실 저도 이 방법을 오래전부터 쓰고 있거든요. 저희 딸이 태어나면서부터 딸이랑 저희 가족이랑 같이 여행 간 데는 지도에다가 이제 조그만 스티커를 이제 붙여요. 그래서 또 다음에 여행 갈 때는 딸 보고 어디 가고 싶냐 그래 찍어보라고도 시키고 최근에는 그것 때문에 좀 고민이 하나 있어요. 왜요? 저희가 갈 수 없는 곳을 자꾸 찍어요. 뭐 해외? 저 위쪽. 북한 쪽을 자꾸 찍어요. 그래서 8살인데 거긴 아직 못 간다. 얘가 아직 이해가 안 되니까 비행기 타고도 못 가, 배 타고도 못 가 이렇게 아빠 물어봐요. 그래서 뭐 분위기가 좀 더 좋아지면 갈 수도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못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앞으로 남북 관계가 좀 더 네. 개선이 되기를 바라야겠네요. 출해 볼게요. 천안시 공동관리위원회 있죠. 네. 거기에 당시에도 또 문제 제기하셨던 게 비리 공무원이 거기 임원으로 갔다. 기수익 노선에 대한 지원금을 임금 보전으로 사용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거에 대한 이제 법적 기준이 없다라고. 비수익 노선에 대한 손실 보상금이 3년 동안 100억 정도가 그거는 단지 추정 적자액이었고 실제로는 뭐 38억, 뭐 35억 그 정도밖에 적자가 나지 않거든요.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되느냐. 두 분은 평소에 시내버스 좀 타요? 1년에 한두 번? 새 차를 맡겼을 때 차를 찾으러 간다거나 그럴 때 말고는 거의 탄 적이 없던 것 같아요. 세차를 1년에 한두 번만 하시나요? 아니 그거는 손세차는 그렇게 하고 예, 그 통돌이에 들어가는 거는 자주 예. 하죠. 통돌이. 저는 뭐 지난해 좀 피치 못하게 네. 한 3개월 정도를 이제 버스를 타면서 출퇴근한 적이 있는데요. 이제 네. 그때
그때 이후로부터는 좀 느낀 게 좀 많아서 한 달에 한두 번이라도 이제 시내버스를 이용하려고 이제 그렇게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일부러 탄다는 거는 뭐 좀 취재 때문에? 계속 이렇게 민원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실제 제 경험에서 한번 좀 느껴보고 싶다라는 이제 그런 생각들, 그리고 또 어떻게 뭐 계속 개선책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개선책들이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그런 것도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서 한 시간이 되고 좀 여유가 있으면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는 시내버스를 타기도 합니다. 저도 뭐 어쩌다 한 번씩 타는데 뭐 주로 저녁에 한잔 하고 이제 차를 놓고 이제 집에 갔다가 올 때는 이제 차가 없으니까 그때 이제 어쩌다 한 번씩 타는 것 같고, 근데 앞으로는 좀 더 자주 타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뭐 제2윤창호법이 시행이 네. 됐으니까요. 이제 아침에도 또 음주 단속을 한다고 맞아요. 자주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동네도 하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뭐 좀 더 대중교통 이용하시는 분들이 좀 더 늘어나지 않을까요? 사실 이제 어제 오늘 얘기는 아닌데 시내버스에 대한 민원이 굉장히 많아요. 시민들 뭐 불편하다는 얘기도 많고, 시민들도 그렇고 또 외지에서 천안에 처음 오시는 분들도 시내버스, 천안 시내버스에 대한 이미지는 굉장히 나쁜데 두 분도 어느 정도 공감을 좀 하세요? 저도 어느 정도 공감을 하고 좀 버스를 타면서 불편한 적도 있었고 해서 근데 어느 정도 공감합니다. 저도 공감 많이 되죠. 뭐 다들 그런 건, 모든 기사분들이 그런 거는 아니지만 천안의 버스 요금이 전국에서 가장 비싸고, 네. 네, 그거만큼의 시민들은 서비스를 받기를 원하지만 실제 서비스적인 부분에서는 상당히 좀 부족한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제 이러한 것들 때문에 이제 천안이라는 이 도시 이미지의 가장 큰 방해 요소가 아닌가,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네. 합니다. 그런 사례들을 좀 직접 겪었거나 아니면 뭐 지인분들께 들었거나 이런 것들이 좀 있어요? 제가 최근에 이제 겪었던 거는, 제가 이 시내버스를 탈 때 이제 저희 교통카드를 찍지 않습니까? 근데 네. 한 번은 이제 여기 시스템적인 오류가 있었는지 카드가 계속 안 찍히더라고요. 그래서 주머니 이제 현금을 꺼내서 이제 뭐 비용이 얼마인지는 알지만 이제 기사님한테 저 얼마죠라고 물어보니까 시내버스 처음 타세요. 뭐 이런 반응이 오시더라고요. 또 한 번은 이제 목적지를 자주 타는 건 아니지만 자주 타지 않다 보니까 목적지 가는 버스를 사전에 검색을 하고 탄다 하더라도 조금은 불안하잖아요. 매일 그래서 타지는 않으니까. 네, 네. 그래서 기사님한테 이 버스가 어디까지 가냐라고 물어봤을 때 왜 그런 걸 미리미리 알아보지도 않고 버스를 타냐, 뭐 이런 핀잔도 받고, 뭐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뭐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이제 기억에 좀 강하게 남더라고요. 두 번째 얘기한 사례 같은 경우는 외지에서 오신 분들은 이제 물어볼 수밖에 없는 경우잖아요. 어디에 어떤 버스를 타야 되는지 더 모르니까. 제가 외신이잖아요. 네. 20살에 처음 이제 천안을 와서 역 앞에 이제 버스 정류장에 버스를 탔죠. 그때 이제 100번을 타고 당국대 가는 버스를 타려고 딱 탔는데 무슨 기사님이 화장실이 급하셨는지 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와일드하게 운전하시는 거예요. 네. 엄청나게. 야, 진짜 충청도는,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충청도는 좀 느림의 미학을 아는 동네다. 네. 이런 걸 제가 좀 들어가지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왔는데 무슨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전혀 다 거짓말 같았다는. 두 분 이렇게 얘기도 해주셨지만 전에는 우리가 말로만 천안 시내버스 질이 떨어진다, 서비스가 좀 불편하다 이런 얘기 말로만 했었는데 최근에는 충남도에서 실시한 그 용역 결과 평가에서도 좀 낮게 나왔죠. 지난해 충남도가 이제 6월에서 10월까지 도내 11개 버스 회사를 대상으로 서비스 면과 경영적인 부분으로 나눠가지고서 이 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근데 네. 이 천안 지역 3개 이 회사의 성적이 좀 예상과도 같고 좀 충격적이었는데요. 네. 일단 고객 만족도의 경우에 3개 회사가 전체 11개 업체 중에 7위, 9위, 11위를 차지를 했고요. 서비스 평가 점수 역시 2개 회사가 평균치를 넘지를 못했습니다. 경영 부분은 좀 나아요, 그러면? 경영 부분도 초라한 성적표였는데요. 네. A사 같은 경우에는 54.03점, 그리고 B사는 51.62점, C사는 53.90점. 근데 평균이 좀 낮았어요. 평균 점수가 54.64점이었는데 이 평균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이제 천안 회사가 이렇게 상계사가 그렇게 됐는데요. 근데 좀 궁금한 게 만점이 100점인가요? 100점에 이제 50점대 초반 정도가 나왔으니까 이제 그만큼 경영적인 면에서도 상당히 좀 불합리하게 경영을 하고 있다라는 이제 이런 평가가 나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가 예상은 했지만 실제로 숫자로 들으니까 좀 더 느껴지는 게 더 심한 것 같아요. 이렇게 심각할 줄은 몰랐는데 뭐 저희끼리 이렇게 얘기 나누는 것도 좋지만 이 천안 지역 시내버스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공부도 하시고 지적도 하시고 오랫동안 공부를 해오신 분이 한 분 계세요. 그래서 한번 모셔보도록 하죠. 시사토크 견제구 오늘의 구원 투수 입장합니다.
천안시의 정병인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견제구를 애청하고 계신 백석동의 식당 사장님이 계신 백석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시의원 정병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외모만 보면 참 순수하게 생기셨는데요. 이미 시민사회 단체 활동하실 때부터 유명하셨습니다. 걸리면 뼈도 못 추린다. 그 아주 날카로운 의정 활동으로 우리 기자들을 참 즐겁게 해주고 계십니다. 순한 양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그 말코 손바닥 사슴. 순한 말코 손바닥 사슴. 쉽게 그 엘크 아세요? 엘크. 엘크. 아, 그 이름이 말코 손바닥 사슴이에요? 네, 말코 손바닥 사슴. 대체로 저희가 기자들이 외유 내강 뭐 이런 평가를 많이 하는데 이런 평가에 대해서 마음에 드세요? 어떠세요? 감사합니다. 아이스맨보다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원래는 아이스맨이었는데 위원님은 이제 의회에 들어오기 전부터 사실 시내버스 문제 오래전부터 관심을 좀 갖고 있었죠. 아무래도 2014년도에 시내버스와 관련된 큰 사건 사고가 많지 않았습니까? 보조금 횡령과 관련돼서 세계 회사 대표들이 구속되고 또 정부에서 가장 비싼 시내버스 요금인데 친절도 불친절은 극심하고 이제 그때부터 시민단체에서 관심을 갖고 개선 방안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해오긴 했었죠. 지역에 이제 많은 현안이 있는데 그중에 이제 이 시내버스와 관련된 거를 이제 이런 문제 집중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시게 된 이유 같은 게 있으신가요? 그 당시에 시민단체로 민원이 가장 많이 들어오는 게 주거의 문제와 이 시내버스의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국에서 가장 5년 전에도 전국에서 가장 높은 시내버스 요금이었거든요. 그런 게 비해서 민원은 너무 많아서 그래서 고질적으로 그런 문제들이 어떻게 발생되고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이제 그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했었죠. 얼마 전에 의회 본회의장에서 했던 시정 질문이 좀 화제가 됐어요.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좀처럼 화를 내시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 보면서 아 오늘은 작정을 하고 나왔구나. 그렇게 목소리 높이는 걸 제가 정말 오랜만에 뵈가지고서 좀 놀라기도 했고 이제 시의 이제 답변에 대한 좀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위원님을 한 10년 이상 넘게 봤는데 좀 예전의 모습을 좀 찾은 게 아닌가. 굉장히 격양된 목소리로 혼내는 듯한 호통을 치는 모습을 봤는데 좀 전에 김 기자 얘기한 대로 미리 좀 그런 상황을 좀 준비를 하고 가신 거예요? 다른 사안 같은 경우는 조정은 좀 하거든요. 네. 근데 아마 시내버스와 관련돼서는 1차적으로 조정을 하지만 의견차가 워낙 컸고 또 과거 2014년, 15년도 5년 전부터 그 계속 나오는 문제들이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되고 계속 의회 내에서도 계속 문제 제기를 하지만 해결이 안 되니까 결국은 이제 그런 목소리가 좀 났던 것 같습니다. 저 알고 보면 부드러운 남자입니다. 네. 시정 질문에서 뭐 여러 가지 문제점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는 좀 기억에 남았던 게 그 천안지역 고등학생이라고 소개하는 사람이 올린 그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린 글을 소개를 해주셨어요. 네. 이제 그 글이 좀 그것도 좀 화제가 됐는데 못 보신 분들도 계시니까 좀 어떤 내용인지 좀 다시 한번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천안의 고등학생이 이제 그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 올린 천안 시내버스와 관련된 문제였는데요. 그 문제점을 조목조목 8가지로 정리를 해가지고 올려주셨더라고요. 정말 내용이 너무나 축약되어 있고 정말 잘 분석되어 있어서 예를 들어서 뭐 천안 시내버스 기사님들이 너무 뭐 과속, 급정거, 급출발, 또는 안풍 운전을 한다, 또는 뭐 기사님들 근무 환경이 너무 열악하다, 또는 한 노선이 너무 길거나 꼬불꼬불 되어 있고 시내버스 요금은 너무 비싼데 또 친절도라든지 서비스는 형편없다라는 문제들 같은 것들, 그런 문제들을 가장 잘 지적해 놓는데 제가 가장 가슴이 아픈 건 8번째거든요. 어떤 내용이었죠? 이 모든 문제를 천안시가 개선할 의지가 천안시에는 없는 것 같다. 민원을 넣어도 모른 채 한다. 그래서 제발 대통령님 도와주십시오. 이런 내용이었어요. 아마 그 문구 때문에 제가 시정질문 때 아마 더 격양되게 공격적으로 이걸 빨리 개선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목표의식을 가지고 좀 임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 고등학생이면 버스를 가장 많이 이용하는 주 승객이 학생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가끔 타는 저희들보다는 훨씬 더 그 시내버스 문제를 그 뭐 표현 방식이 뭐 아까 놀랍다는 뭐 이런 얘기도 저희끼리 했지만 제일 많이 아는 게 고등학생이다 보니까 그런 정확한 지적을 좀 해준 것 같고 그 기자분들은 봤어요 그 글?
예, 저도 확인했는데요. 그 고등학생만의 생각은 아닐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은 이제 아까 우리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개선하지 못했던 이제 어른들로서 좀 창피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이제 또 이 외에도 이제 라고 이게 소비자들이 직접 네. 쓰는 이제 이 백과사전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에는 이제 천안버스 불친절이라고 별도의 페이지가 만들어질 정도로 좀 이 문제의 심각성을 느낄 수 있는데 또 거기 가서 보면 이 학생만큼보다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서 그 조목조목 써놨기 때문에 우리 천안시 관계자분들이나 아니면 시내버스 운석 관계자분들 뭐 한 번쯤은 보셨겠지만 정말 좀 다시 한번 좀 보시고 좀 많은 개선책을 좀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고등학생이 쓴 글을 정말 이 고등학생이 쓴 글이 맞나 할 정도로 정말 조목조목 지적을 잘 해놨더라고요. 뭐 일단 자기의 경험담이겠지만 근데 그런 뭐 그 기사분들의 뭐 또 어려운 점 이런 것들도 또 생각을 해서 또 하나 제시를 했잖아요. 그런 거 봤을 때 와, 이 고등학생 진짜 한번 꼭 만나보고 싶다 할 정도로 네,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우선 시내버스 보조금 문제부터 좀 네. 얘기를 꺼내볼까 하는데요. 보조금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도 늘 이제 문제 제기가 되는 게 보조금 문제거든요. 일단 보조금이 지금 어떤 방식으로 천안시에서 지급을 하고 있어요? 천안시가 2018년도에 이제 시내버스와 관련돼서 총 보조금이 257억 정도 지급이 됐거든요. 네. 거기에는 보조금 항목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학생들이 환승을 하면 무료 환승에 대한 손실보상이라든지 또는 학생들은 또 할인하기 때문에 학생 할인만큼의 보조금 또는 비수용 노선이나 벽지 오지 노선에 대한 그 손실 보상 그리고 어르신들 무료 버스에 대한 보조금 또는 뭐 차를 바꿀 때에 대한 보조금 그런 것들을 다 포함을 해가지고 257억 정도 나왔고 실은 이 보조금이 계속 매년 증액되고 있죠. 뭐 예를 들어서 과거에는 2015년도에는 약 114억 정도 됐다가 네. 2017년도 188억 그리고 2018년도 257억으로 작년만 한 해만 하더라도 69억이 껑충 뛰어올랐는데 이제 그거에 비해서 과연 서비스는 어느 정도 만족하느냐 이제 이게 쟁점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내용 중에 그 시정재무 때 비수익 노선에 대한 손실보상금이 3년 동안 100억 정도가 잘못 지급됐다. 또 이렇게 지적을 하셨어요. 이건 어떤 내용이에요? 비수익 노선에 대한 손실 보상을 하기 위해서 천안시는 매년 표준 운송 원가를 산정을 하거든요. 네. 그 영역상에서 전 노선에 대한 수입은 어느 정도 되고 또 지출 원가는 어느 정도 되기 때문에 각 노선별로 흑자나 적자나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거기에 이제 전체 수익과 전체 지출 해가지고 회사마다? 네,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적정한 이제 그 흑자인지 적자인지 판단이 돼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수익 대비 지출을 해서 실제로 적자 난 만큼 보존을 해줘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버스 회사나 천안시는 그렇지 않고 일단 흑자 나는 노선과 적자 나는 노선을 분리해서 적자 나는 노선의 적자만 계상을 해서 이걸 다 보상을 해줘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데요. 저희는 그 표준 운송 원가를 기준으로 적정하게 지불할 수 있는 기준을 잡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표준 운송 원가상 예를 들어서 작년도 기준했을 때 약 50억 정도 적자 날 것을 예상을 했어요. 그래서 전체 약 67억 정도 비수익 노선에 대한 지원을 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올해 정말로 50억이 적자 났을까? 살펴보면 50억 적자가 아닌 거예요. 그거는 단지 추정 적자액이었고 실제로는 뭐 38억, 뭐 35억 그 정도밖에 적자가 나지 않거든요.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했느냐? 그렇게 표준 운송 원가상 적자 난다라고 해서 지원했다가 그 다음 연도 확인해 보니 흑자 난 것들을 다 모아서 보니 3년 동안 약 100억 가깝게 제 입장에서는 이건 부당하게 지원이 된 거 아니냐라는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의원님 얘기라면 실질적으로 이제 예상액으로 해서 지급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실질적으로 수익이 난 거에 대한 확인 절차가 없어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해년도 표준 운송 원가에 대한 추정이에요. 네. 약
2018년도에는 2018년도 10월 정도 중간 정도에서 전년도 대비 전년도에는 이러한 수익, 이러한 지출이 있었는데 아마 올해에는 이 정도 수익, 이 정도 지출이 있을 것이다. 기본적인 알고리즘이 수입은 준다, 지출은 는다. 그래서 적자는 매년 늘어난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24억 적자 예상했지만 올해는 50억 적자 예정이다. 이렇게 해서 그만큼 주십시오. 근데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2018년도에는 2017년도에 실제로 수입과 지출을 기준으로 추정을 잡잖아요. 그러면 그 당시에 2017년도에 추정치는 어땠을까 본 거죠. 그랬더니 24억 적자라고 생각했는데 2018년도에 와보니 오히려 적자가 아니라 그 7억 흑자더라고요. 그리고 2018년도 거도 50억 적자라고 추정해서 추정했는데. 지급을 했는데 실제로 올해 확인을 해보니 약 34억 정도만 적자인 것 같아요. 그러면 나머지 차액들은 왜 지급을 한 거냐? 제가 기자 생활하면서 굉장히 이례적인 케이스인데 시에서 공식적으로 반박 자료도 냈잖아요. 어떤 내용이었죠? 시에서 공식적으로 반박을 했었던 내용은 뭐 아까 의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수익 노선과 비수익 노선을 합쳐서 이제 계산을 해야 된다라는 근거가 없다. 이제 주 내용은 그 내용이었거든요. 의원님 좀 요거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만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운수사업법 안에도 뭐 수익 노선과 비수익 노선을 반드시 분리하거나 합쳐가지고 적정한 이윤을 지급해야 된다라는 명문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분리해서 비수익에 대한 전액을 다 지원해야 된다라는 문구도 없는 거고요. 그거는 정책적 판단이고 실은 버스 회사와의 그 MOU 그 협의 사안인 거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객운수사업법 시행령이나 시행 규칙에도 나름대로 그 노선에 대해서 그 조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민간 사업 BTL이나 BTO처럼 협의에 의해서 적정한 법정 이윤 정도 보장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수익은 뭐 100억씩 따로 챙기고 비수익 낮다고 해서 이것만 따로 띄어가지고 또 따로 100억씩 챙겨주고 이거는 완전히 땅쳐 이거 있을 수 없다. 저도 얘기를 듣고 좀 납득이 안 됐던 게 이게 이제 맞는 표현인지 모르겠어요. 예를 들면 한 100억 정도 있는 자산가인데 대출이 한 10억 정도 있다고 해서 이 사람은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행정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물론 뭐 시에서는 법적으로 문제 없다고는 하지만 문제는 없을 수 있지만 이게 정당한가? 그럼 행정 당국에서는 그 차액분을 다시 환수 조치를 한다거나 이런 거는 안 되는 건가요? 지금 현실적으로 그 비수익 노선에 대한 기준에 대한 판단이 없기 때문에요. 저는 그 부적정하게 나갔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고 부적정하게 나간 거에 대해서 환수 조치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이후부터는 실질적으로 적자가 난 만큼 검증을 해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 기준을 바로 잡아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아직은 현실적으로는 없습니다. 이 외에도 이제 보조금, 이제 비수익 노선에 대한 보조금을 이제 개별 회사에서 사용하는 거에 대한 이제 문제도 이제 조금씩은 나오고는 있어요. 이제 잘 알려지진 않았지만 가장 최근에는 이 비수익 노선에 대한 이제 지원금을 개별 회사들이 이 실제 이제 버스 기사나 아니면 이제 종사자분들에게 그 임금 보조원의 일부로 사용을 했다가 이제 경찰 조사를 받고 이제 기소 의견으로 지금 검찰로 넘어간 이제 그런 사건들도 있거든요. 뭐 이런 거 비수익 노선의 사용 금액 그 사용처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명문화는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뭐 견제라든가 아니면 조금 방안 같은 거 대책 마련 방안 같은 거는 혹시 비수익 노선에 대한 검증 절차, 그러니까 아까 표준 운송 원가가 가장 기준인데요. 그 표준 운송 원가에 대한 객관적인 투명성 그리고 공신력이 있는 검증 이게 필요한 거거든요. 그 비수익 노선에 을 지급했을 때 이건 어디에 사용돼야 된다라는 내용은 없어요. 근데 비수익이 발생하는 원인이 뭐냐면 임금 부분이 표준 운송 원가 중에서 가장 큰 부분이 임금인데 실은 천안의 기사님들의 임금 수준이 여타 지역보다 월등히 열악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실은 서비스 개선이 안 되고 비수익도 증액되는 거고 이게 그래서 임금을 쥐어짜듯이 짜기 때문에 운송원가에 대한 단가는 좀 낮아요 다른 지역보다. 그러다 보니 이게 질적으로는 조금 문제가 생기는 거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이게 경찰에서도 이제 수사 당시에 되게 좀 이게 논란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비수익 노선에 대한 지원금을 임금 보전으로 사용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거에 대한 이제 법적 기준이 없다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뭐 조례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서 비수익 노선에 대한 지원금이 실질적으로 이제 열악한 이제 버스 근로 환경에 놓인 분들에 대해서 좀 정상적으로 갈 수 있게 뭐 이런 식으로 좀 바뀌는 건 좀 어떤가. 보조금 관련해서는 뭐 의원님도 그렇고 지역사에서 그 전에도 예전부터 꾸준히 문제 제기를 했던 거잖아요, 이게. 그 2016년 9월에 보면은 의원께서 그 시민연대 이제 그때 시민운동을 하실 때 그때 한번 기자회견 한 적이 있어요. 네. 그때 시민연대에서 와서는 그 천안시가 이제 보조금 인상을 하려고 했을 때 이제 시민연대에서 이제 딱 제동을 건 거죠. 그때 이제 명확한 근거 없는 보조금 인상은 안 된다. 그리고 완전 공영제를 도입해야 된다. 이러한 내용으로 기자회견 했었는데 그때 좀 정확하게 당시 상황을 설명을 한번 해주시죠. 아직도 그 과정인 거죠, 실은. 네. 그때 이제 시민단체에서 시내버스의 공공성 실현을 위한 시민연대였거든요. 그래서 아까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시내버스의 어떤 질적인 개선, 그거 담보 없이 보조금만 지급되는 부분에 대해서 제동을 건 거고, 그 보조금의 지급의 타당성, 기준, 그리고 적정성에 대한 검증 절차가 없어요. 지금도 그렇고요. 그래서 표준노선 원가를 하지만 과연 그게 맞는지, 그게 적정한 건지 어느 누구도 지금 들여다보지 않고 작년에 했던 것 그냥 보조금만 지급하고 폐기하고 서로 비교 분석하지 않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는 그런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민간보다는 공영제로 해야 된다라는 게 시민단체의 주장이었죠. 그러면 그 버스 업체 그 이익협의체인 그 천안시 공동관리위원회 있죠. 네. 거기에 당시에도 또 문제 제기하셨던 게 비리 공무원이 거기 임원으로 갔다 이렇게 있었는데 아직도 그분인가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아직까지 계신 걸로 알고 있고요. 어떤 분은 이 관리위원회를 개념을 잘못 이해하고 계시는, 이게 시민단체처럼 이해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렇지는 않고요. 철저하게 세계 회사가 세계 회사의 이해와 요구,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서 만든 합의, 그러니까 경영진 모임? 회의체라고 생각합니다. 회의체. 네. 그래서 거기에서 모든 요금이라든지 노선이 다 결정이 돼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천안시와 협상을 하는 거죠, 거의. 근데 협상이라기보다는 거의 일방적으로 천안시가 끌려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몇 해 전에 그 또 보조금 허위 청구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때 그래서 뭐 환수금을 부과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뒤 어떻게 됐나요? 2014년도에 그 사건이 났었죠. 그러니까 시내버스에 대한 현금을 누락시켜가지고 비자금을 형성하고 그것을 다시 사채로 넣어서 이자를 받아서 그 허위로 그 적자폭을 증액시키고 그 적자폭에 맞금 또 보조금이 지급되고 그래서 그 현금 수익금 누락에 대한 보조금 허위 편취였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것 때문에 이제 세계회사 대표님들이 이제 큰 집도 네. 좀 갔다 오시고 그 이후에 이제 그 잘못 지급된 보조금을 회수해라 해가지고 세계 회사에 약 6억 7천 정도 2억 각각 2억에서 2억 7천 정도 회수를 했었고요. 그 올 초에 확인한 결과 두 개 회사는 완납이 됐고 한 개 회사는 지금 분납 중인데 아마 거의 다 분납은 한 걸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시내버스 공동관리위원회를 이제 구성한 게 비단 천안만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 공동관리위원회에서 나오는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들 역시 다른 지자체에서도 나올 수는 있는데 뭐 혹시 다른 지자체의 뭐 사안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어느 정도 버스 회사끼리 소통이 잘 되고 담합이 될 정도면 이게 공동관리위원회가 형성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버스 회사가 회사체가 많아지면 이게 또 이야기가 모아지지 않잖아요. 그러면 공동관리위원회를 구성하는 팀, 또 개별로 하는 팀이 있는 것 같아요. 천안시는 세계 회사이기 때문에 요 세계 회사 세 명의 대표만 정확하게 입만 맞추면 담합 구조를 형성할 수 있기 때문에요. 다른 지역은 공동관리위원회도 있지만 오히려 청주 같은 경우는 노조가 중심이 되는 자주관리 회사가 있어서 오히려 이 회사가 이 운송 원가에 대해서 보조금에 대해서 야 이건 너무 하지 않느냐 이의제기를 하는 게 시민단체가 아니라 이 회사예요. 그러다 보니까 담합 구조가 안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보조금에 대한 적정성에 대한 문제들을 항상 가지고 있는 거죠. 횟수를 6년, 2014년부터 예를 들면 비판을 해오셨다고 했는데 6년 동안 이렇게 활동을 해오셨는데 전혀 달라진 게 없어요? 그리고 좀 나아진 게 있나요?
죄송합니다. 뭐 전혀 달라진 게 없다라고 하면 노선 침뱉기고요. 이제 조금씩 변화는 되어 가죠. 네, 가슴 아프지만 구조적으로 변화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보조금이 늘어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학생들 우리 요금을 인하시키잖아요. 실은 학생들은 요금이 인하되지만 인하되는 만큼 천안시에서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거거든요. 우리 어르신들 무료 환승하고 어르신들 무료로 버스를 타시지만 그 무료만큼 타시는 만큼 실은 보조금이 나가요. 그냥 그렇기 때문에 보조금은 증액이 되는 거고 시내버스와 관련돼서 어느 정책 사업들은 많아져요. 그런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불친절이라든지 서비스, 이 타시는 분들이 이 버스를 탔을 때 피부로 느끼는 그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는 변함이 없는 거예요. 과속, 난폭 운전, 뭐 분칠절, 욕설, 그리고 급브레이크 막 그런 것들은 구조적으로 지금 아직 개선이 안 되고 있어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거냐. 이제 그게 최고의 관점입니다. 이번 달부터죠. 이제 시내버스 책임 노선제가 이제 시범 운영되고 있는데요. 이거는 예전부터 의원님께서 해야 된다고 주장했던 거잖아요. 이번에 시행되는 게 좀 만족할 만한 결과인가요, 이거는? 아직 시행되고 있지는 않은데요. 왜냐하면 너무 급하게 준비하다 보면 이 사업을 했다 안 했다라고 되지 실질적으로 우리가 추구하는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한 책임 노선제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지금 내부에서 계속 내용을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 세계회사 대표, 세계회사 노조위원장 그리고 천안시 대중교통팀장 과장 그리고 의회 의원들 모여가지고 협의를 하고 있어요. 정확한 책임 노선제가 무엇인지 왜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노선을 어떻게 할 건지 그런 협의를 하고 있고요. 아마 7월 중에는 뭐 7월 1일 날 하겠다라고 천안시가 발표를 했지만 아직은 아니고요. 7월 중에는 조금 절충을 해서 내용을 잡아갈 것 같습니다. 책임 노선제가 뭔지 모르는 분들도 좀 많을 것 같아서 설명 좀 해주시죠. 간단히 설명드리자면요. 그 시내버스 책임 노선제는 그 읍면 지역 있죠. 이쪽에 이제 고정 그 버스 업체를 지정해서 이제 운행을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쪽에 가는 승객 그리고 고정 버스 기사분 이렇게 하면은 자주 만나겠죠. 자주. 그러면 좀 친밀도도 쌓이고 그러면 좀 더 친절할 수 있는 이런 서비스 부분에서 만족도가 높아질 거라 생각을 해서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이 기사분은 이 그 도로의 그 숙련도가 좀 좋아지면서 뭐 또 사고도 줄 수 있다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또 장점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뭐 책임 노선제를 한다고 해서 정말 이게 실효성 있는가 하는 부분도 좀 생각이 들어요. 자주 왔다 갔다 하면은 뭐 그 승객과는 친밀도가 쌓여서 뭐 그렇겠지만 정말 나 이거 눈 감고도 운전할 수 있다. 여기는 자주 왔다 갔다 해서 오히려 난폭 또 그런 운전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또 이런 우려도 되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책임 노선제 같은 경우 좀 진작에 시행이 됐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3개 회사가 한 개 노선을 번갈아 가면서 하다 보니 뭐 어쩌다 한번 이제 타시는 분들이 이미 이제 노선을 알고는 타지만 그 버스 안에 보면은 그 노선도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방송에만 계속 의존을 해야 되고 또 이제 계속 기사분들한테 물어보고 이게 어디까지 갑니까? 근데 기사분들도 이런 얘기를 계속 듣다 보면 또 한두 번 듣는 게 아니니까 짜증이 나시니까 뭐 이렇게 안 좋은 소리도 서로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게 좀 정착이 되면 아무래도 뭐 자주 물어보시는 분들도 없을 거고 버스 노선에 대한 안내도 잘 되어 있을 거고요. 두 분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실은 지금은 한 회사가 한 노선을 책임을 지고 전담해서 뛰는 게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일본 노선이면 A 회사가 일본 노선을 책임지는 게 아니라 같은 일본 노선인데도 세 개 회사가 번갈아 가면서 운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타서 내가 욕설을 듣고 부칠절 신고를 하지만 일본 노선을 신고했지만 어느 회사의 기사인지를 몰라요. 아, 택시하고 좀 다른. 그러니까 네, 정확히 그렇죠. 어느 네. 시간에 그렇죠. 기사 이름까지 확인하지 않고서는 이제 찾기 차량 어려운 거죠. 번호까지 이제 해가지고서 하지 네, 않는 그래야만이 이상은. 그렇기 때문에 서로 경쟁이 안 돼요. 그리고 불친절도 회사별로 평가가 되지 않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 개 회사가 담합 구조가 되어 있는데 이 담합 구조를 깨고 경쟁을 시켜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경영에 대한 경쟁 그리고 서비스에 대한 경쟁 그렇게 경쟁을 시켜야만이 각 회사별로 평가가 되고 회사별로 그 평가를 결과로 보조금도
차등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데 전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책임 노선제로 분리를 시키고 그 노선마다 다시 평가를 해서 서비스 평가를 하겠다. 그게 이번 책임 노선제의 가장 큰 취지인 거죠. 그럼 반대로 우리 위원님이나 우리 시민분들에게는 이제 책임 노선제가 효과가 좀 있을 텐데 업체에서는 좀 부정적이겠네요. 그러면. 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분들은 철저하게 이익으로 응집되어 있기 때문에 본인들의 수익, 본인들의 이익에 침해되는 것은 절대 방어를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협의를 하고 있고 단 천안시 시내버스에 대한 문제가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질적인 개선을 해야 된다는 것은 시내버스 회사 대표들도 노조위원장들도 우리 대중교통과도 지금 경각심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개선되는 모습들을 시민들에게 약속으로 보여주자. 그게 책임 노선제로 지금 결집되고 있습니다. 이 책임 노선제를 쓸 경우에 그러면 버스 업체에서는 좀 운영비 절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나요? 실은 그렇지는 않을 것 같고요. 오히려 이제 버스 회사에 대해 지출은 많이 늘지는 않겠지만 책임이 전가되는 거죠. 그리고 평가가 전감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심리적인 부담 그리고 그거에 대한 준비 과정에 대한 부담이 시내버스 회사에게 집중돼 있고 또 나중에는 이제 기사들에게도 아마 부담이 전가될 수 있습니다. 그 부담이라는 게 실은 우리 시민들에 대한 서비스를 질적으로 해야 된다는 마음의 부담인 거죠.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시내버스들 입장에서는 그 예를마다 노선마다 이제 민원이 들어오는 곳이 다르잖아요. 근데 특정 회사가 일부러 노선이 많이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그런 노선을 좀 가지고 있다면 또 이쪽 회사만 그런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는 게 아니냐. 또한 이런 평가가 단순히 평가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보조금 지급에 이제 차등 지급과도 이제 연계가 되어 있으니까 뭐 이런 부분에 대한 뭐 대응책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뭐 어떻게? 4차례에 걸쳐서 협의를 했는데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아직 정확하게 디테일하게 조율이 안 되는 거거든요. 결국은 보조금에 대한 차등 지급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시내버스 회사에서 많이 꺼려를 하고 있고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노선을 바꿔서 운행하는 방법이라든지 또는 우리 준공영제처럼 수익금을 전부 다 모아서 책임노선제의 범위 내에서 다 모아서 이거를 차량 대수만큼 재배분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좀 디테일하게 기술적으로 지금 같이 논의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승객분들은 기사분들께서 좀 뭐 친절하거나 이러면은 그 민원은 많이 발생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고정적으로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는 곳이 많이 있을 수밖에는 없죠. 뭐 예를 들어 이제 어르신들보다는 젊은 층들이 많이 이용하는 노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안서동 대학가들이 있는 곳이라든가, 뭐 아니면 학생들이 많이 타는 노선 이런 쪽은 뭐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뭐 스마트폰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접근성이 좀 높기 때문에 뭐 이런 지역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민원이 제기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거죠. 이런 민원 건수가 뭐 연간 400~500건 정도 된다면서요. 아까 뭐 불친절, 폭언, 욕설 뭐 이런 것들이. 근데 보조금은 저희가 계속 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것들이 이런 민원 해소에는 지금 전혀 역할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수치상으로 보면 천안시 행정에 공식적으로 접수된 민원인 거거든요. 접수된 것만. 네, 네, 그렇죠. 제가 얘기한 건 접수된 것만. 그렇죠. 네. 이제 그렇지 않은 신고하지 못한 어디로 신고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그 민원들은 어마어마한 거죠. 훨씬 더 많겠죠. 네. 저는 이제 그런 기사들의 불칠절 또는 그런 것들이 실은 기사님들의 개인적인 어떤 성향이라든지 거기에 너무 포커스를 맞추는 거는 조금 불합리하다고 봐요. 저는 구조적인 한계가 있다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실은 이 버스 기사님들이 장시간 운전을 해요. 그래서 격일제로 뭐 하루에 12시간, 16시간 새벽에 나와서 밤늦게까지 하다 보면 어느 누구도 16시간 운전하다 보면 이게 웃음이 자연적으로 나올 수가 없는 노동 강도거든요. 어려우시죠? 네. 네. 특히나 또 배차 간격도 문제예요. 이제 이 배차 간격 예를 들어서 일본 노선이 1시간짜리 그 노선인데 실질적으로 타보면 신호등도 생기고 차량도 늘어났기 때문에 5년 전에 1시간이었지만 지금은 1시간 20분이거든요. 그러면 자기 휴식 시간이 줄어드는 거예요. 이 1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실은 과속을 하는 그런 원인도 있고요. 또는 아까 표준 운송 원가상 다른 지역에 비해서 이 천안 시내 기사님들의 임금이
많이 낮습니다. 그런 부분들이라든지 또는 아까 그 과속 난폭 운전은 시내버스에 디티즈라고 디지털 운행 기록계가 있어요. 그것을 교통안전공단에서 데이터만 받으면 어느 차가 급과속하는지 또는 시속이 어느 정도 되는지 다 데이터로 분석이 되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급과속하는 차량의 운전기사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만 따로 이런 급과속에 대한 친절도 교육을 재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는데 그러한 행정을 아직 천안시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가능한데도. 네. 제가 이제 한 1, 2년 전인가 한번 취재를 했었던 적이 있어요. 도대체 왜 이렇게 불친절한가에 대해서 이제 실제로 뭐 시민분들 이야기도 들어보고 이제 버스 기사님들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이제 버스 기사님들은 이제 주로 이제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휴식 시간 자체가 상당히 좀 애매하다. 왜냐하면 이제 종점까지 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종점에 휴식 공간이 없는 거예요. 없다 보니 그러면 이제 다시 이제 회차지까지 가야 되는데 그 회차지가 천안에 지금 몇 군데 없거든요.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 과속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고 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좀 시스템적으로 좀 기사들에 대한 휴식 시간이라든 게 좀 보존만 된다면 각 종점마다라도 이렇게 좀 휴식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좀 마련해진다면 그렇게까지 급출발, 급과속, 과속운전 뭐 이런 것들이 나오지는 않을 거다. 이제 뭐 이렇게 좀 아쉬움의 말씀을 하셨던 것도 기억이 좀 납니다. 기사분들 입장에서는 빠르면 빨리 가면 빨리 간다. 늦게 오면 늦게 온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기사님들 입장도 충분히 이해가 되고 또 모든 기사님들이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는 시내버스 완전 공영제 도입 주장하고 계시잖아요. 오래전부터. 이게 완전 공영제가 뭔지 또 이제 이렇게 도입을 원하시는 주장하는 이유가 있으실 거 아니에요? 지금은 이제 민간이 운영하는 시내버스 회사에 천안시가 보조금만 지원하는 형태거든요. 보조금을 지급하는데 실은 그 보조금의 적정성이나 기준도 애매모호하고 하는 거고 실은 정확히 알지도 못하면서 달라는 대로 주고 있는 듯한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는데 그게 민간 운영제고요. 이제 준공영제는 중간 단계의 준공영제가 있는데 준공영제는 민간이 운영을 하지만 운영 수익금과 노선에 대해서 조율하는 게 준공영제예요. 근데 현실적으로 지금의 형태가 거의 준공영제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노선도 아까 공동관리위원회에서 형성을 해서 또 요금도 보조금도 다 거기에서 형성을 하고 협의를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저는 지금 몇 가지 전제 조건만 갖춰지면 준공영제보다는 공영제로 가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실은 보조금은 이미 이제 줄 수 있는 보조금들은 다 확대해서 주고 있고요. 거의 보조금도 100% 현실화해서 거의 다 주는 단계이거든요. 거기에다가 공영차고지까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실은 지출 중에서 가장 큰 하나 기사분들의 임금과 처우만 개선이 되면 이거는 준공영제로 갈 것보다 공영제로 가야 된다. 완전 공영제? 그렇죠. 완전 공영제로 가야 된다. 완전 공영제가 도입되면 앞에서 저희가 얘기했던 그 많은 문제점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이 좀 될 거라고 보세요? 저는 해결돼야 된다고 본 거고요. 네.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제도를 운영하는 주체, 기관의 마인드인 거예요. 이걸 왜 하는 건지, 이익 때문에 하는 건지, 시민들의 서비스를 개선시키고 확대시키기 위해서 이 시내버스를 운영하는 건지, 이 가치관의 차이가 질적인 차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민간보다는 공공이 책임지고 운영을 해야 되는 거고 그게 서비스 개선에선 효과적이다. 그럼 지금 뭐 우리나라에서는 그 완전 공영제를 하고 있는 지자체가 있나요? 일부 작은 그 뭐 신안이라든지 네. 작은 지자체에서 하고 있고요. 또는 부분 공영제는 좀 하고 있죠. 예를 들어서 요즘 공영버스 같은 것들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전담해서 운영하고 있고 그거에 대한 운송원가라든지 서비스는 시설관리공단이 책임지고 이제 그런 부분적인 운영은 지금 시범적으로 좀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천안시의 규모, 인구 한 70만 정도의 이런 규모는 아직 시기상조가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올 수가 있거든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덩치가 너무 크기 때문에요. 대신 단계적으로 전략적으로 준비할 필요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천안시가 인구 70만인데다가 시내버스가 거의 400대에 가깝거든요. 네. 근데 시내버스 회사는 세 군데밖에 없어요. 이 규모의 다른 지자체는 시내버스 회사가 뭐 5개, 6개, 7개 되거든요. 다시 말해서
완전 공영제로 가겠다라는 자치단체장의 어떤 정책적인 판단이 있다면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우리도 공영버스가 있습니다. 공영버스를 그냥 민간에 무조건 위탁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지 말고 그것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접 운영을 하면서 시내버스 노선에 대한 분석도 판단도 할 필요가 있다. 또는 제4의 회사가 천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경쟁 구조를 만들어 달라. 그래서 서로 경영에 대한 경쟁, 노선에 대한 경쟁, 이런 서비스에 대한 경쟁을 시켜서 실은 그런 담합 구조를 깨고 완전 그러니까 공영제나 또는 우리 공영버스로 전환시키는 것들을 좀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이게 단계적으로 좀 준비하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4사 체계가 만약 시행이 된다고 하면요. 실질적으로 승객이 느끼는 피부에 와닿는 이런 뭐 서비스 질이나 이런 게 좋아지는 뭐 장담할 수 있나요? 왜냐하면 4개 업체가 됐는데 이 업체도 서비스 마인드가 꽝이야. 그럴 경우에 똑같이 이분을 난포 운전하고 뭐하고 그럴 경우엔 정말 승객 입장에서는 뭐 달라지는 게 있나요? 지자체가 의지를 가지고 그 제도적으로 만들어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 계속 말이 반복돼서 그런데 어떻게든 세 개 회사가 담합 구조를 깨서 경쟁 구조를 만들고 그 경쟁을 서비스 경쟁을 시키고 그 서비스를 평가를 해서 보조금을 차등 지급할 수 있도록 그러한 그 틀을 만들어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지금도 조례상으로는 서비스를 평가하게끔 되어 있어요. 충청남도에서 서비스를 평가하잖아요, 실은. 네. 천안시도 자체적으로 서비스를 평가를 할 수 있고 그 평가의 결과에 따라서 보조금도 차등 지급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하지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세계 회사가 워낙 초롱성처럼 담합되어 있기 때문에. 정 의원님 오셔갖고 이런저런 얘기 몰랐던 내용도 많이 알게 됐고 많이 배웠는데 두 분 기자님 마지막으로 견제구 한마디씩 날려주시죠. 오늘 그러면 먼저 하시죠. 예, 천안 시민들 전국에서 가장 비싼 버스 요금을 내면서도 그에 합당한 서비스는 받지 못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저의 견제구는 이걸로 정했습니다. 고비용 저효율, 이제 그만하시죠. 좀 정작 시내버스의 문제점 그리고 승객분들의 이런 민원들 이런 거를 기사를 뭐 지적하는 기사를 쓰면서도 정작 제가 뭐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버스를 자주 안 타면서 이런 기사를 썼던 게 좀 반성이 됩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런 기사를 쓰겠다고 약속을 드리면서 오늘 견제구 날리겠습니다. 천안시가 특례시 지정에 앞장서고 있는데요. 도시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라도 이제 천안시 시내버스 불만 제로 이뤄내자! 오늘 견제구 첫 출연하셨는데 어떠셨어요? 가벼운 마음으로 왔다가 새 기자님의 돌직구에 가슴이 많이 무겁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그런 뭐 행정 절차적인 그런 게 아니라 말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분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변화되는 시내버스를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는 지금 의회에서 공동 협의체를 좀 만들어서 세계회사 대표, 노조위원장, 또 행정의회 그래서 공동으로 협의체를 만들어가지고 책임 노선제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이제 우리 시민분들이 천안시 시내버스도 이제 변화의 시점이 됐고 변화할 수 있다. 그런 희망을 던져줄 수 있는 좋은 사례로 한번 잘 만들어 보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여러 가지 말씀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천안은 예로부터 교통의 요지로 불렸습니다. 과거 도시 브랜드를 패스트 천안으로 정한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작 시민의 발인 시내버스는 도시 이미지를 해치는 애물단지가 돼버렸습니다. 비싸고 불친절하다는 승객들의 일성도 볼멘소리 수준을 뛰어넘었습니다. 시민사회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시사토크 견제구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